오늘의 뜨거운 뉴스를 다정하게 5분 브리핑 CBS 아침 뉴스를 맡고 있는 조태임. 저는 저녁 뉴스 맡고 있는 정다운 기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준비한 주요 뉴스는요? 네, 오늘 코로나 종식 선언, 태영호, 김재원, 엇갈린 징계 수위, 세 번째 김남국 코인 논란, 민주당 진상조사. 오늘 코로나19 사실상 종식 선언을 한 거죠. 네, 오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에 대한 격리 의무까지 해제하는 네. 조치를 선언을 했고 완전한 일상 회복으로 가겠다 이렇게 또 선언했습니다. 오랜만에 참 반가운 소식인데 그러니까요. 이 뉴스 왜 중요한가요? 코로나19 확진자 처음 언제 나왔는지 기억나세요?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네, 2020년 1월이거든요. 그래서 3년 4개월 만에 완전한 종식 이렇게 결정이 된 거고요. 네. 자, 6월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에서 경계로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은 코로나19 확진이 됐을 때 7일 동안 우리 격리하는 게 네. 의무잖아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게 5일 권고로 바뀌게 됩니다. 뭐 좀 기저질환 없는 그 직장인들을 전제로는 약간 좀 아쉽게 되실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입국자들은 PCR 검사 받았어야 됐는데 요것도 해제가 되고요. 그리고 궁금한 게 병원에서 마스크 써야 되는지. 맞아요. 그 큰 병원, 입원 병동이 있는 큰 병원의 경우에는 아직 쓰셔야 되는데요. 네. 그 일반 의원이나 약국에서는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얼마 전에 안과를 갔었는데 마스크를 써야 돼서 불편한데 댓글에도 물리치료실에서 마스크 쓰는 거 불편하다 그러니까요. 이런 일인데 이제 이런 불편은 없게 네, 됐습니다. 일상으로 완전히 간다. 자, 두 번째. 태영호, 김재원 의원에 대한 엇갈린 징계 수위 많이 엇갈렸더라고요. 네, 극명하게 엇갈렸죠. 어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각종 설화 논란을 산 김재원 최고위원 그리고 태영호 의원에 대해 각각 당원권 정지 1년 그리고 당원권 정지 3개월 이렇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왜 그렇게 엇갈린 거예요? 아무래도 어제 그 오전에 태영호 의원의 그 최고위원 사퇴 기자회견이 네.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요.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퇴를 하면 이제 징계 수위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실제로 이 결과가 징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의원 간의 그 정치적 상황이 달라서 이렇게 자진 사퇴를 선택하는 게 달랐다는 얘기도 나와요. 김재원 어떡해요?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삼선 의원이고 또 정강훈 목사와의 그런 관련성 때문에 지지 기반이 있어서 좀 지역에서 본인의 지지 기반이 있어서 그렇게 좀 버틴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태용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탈북민 출신 의원이다 보니까 지지 기반이 약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이런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그 징계 기간에 따라서 당원권 정지 기간에 따라서 내년 총선 출마 여부가 결정돼요. 이렇게 되면서 태영호 의원은 총선 출마가 가능하게 됐고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내년 총선 출마가 지금으로서는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 출마하는 게 어렵게 된 거네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뭐 재심 청구나 아니면 이준석 전 대표가 했던 것처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 등도 고려되고 있는데 지금 태영호 의원이 김재원 의원이 어떤 입장을 냈냐면 송구스러운 마음이다. 앞으로도 당과 나라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겠다 해서 좀 뭔가 여지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당에서 계속 싸워볼지 아니면 나가서 무소속으로 또 출마하는 방법 택할지 이거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세 번째 김남국 코인 논란 민주당 진상조사. 뭐 사과도 하고 해명도 하고 사실 그랬는데도 의혹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어요. 지금. 무슨 의혹이 새롭게 나온 거죠? 가상자산 업계에서 이 김남국 의원이 가진 코인을 추적을 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당초 알려진 80만 개보다 훨씬 더 많은 120만 개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된 거고요. 그래서 금액도 당초 알려진 60억 네. 원보다 80억 원, 100억 원대까지도 추정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해명마저도 제대로 안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는 거고 이해충돌 논란이 또 하나 추가가 된 건데요. 그러니까 앞서 과세유예법 발의와 관련해서 이해충돌 논란이 있었는데 또 다른 이해충돌 논란이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작년 2월에 그 NFT 기술 대체불가 토큰 요거를 활용한 이재명 펀드를 김남국 의원이 직접 기획을 하고 출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 위믹스 코인도 NFT 테마 코인으로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펀드 이재명 펀드를 발표한 직후에 관련 코인이 올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남국 의원이 본인이 보유한 코인에 대해서 호재를 직접 던진 그런 꼴이 된 거죠.
검찰은 그래서 금융정보분석원 FIU로부터 이 코인 거래 의심 내역 같은 걸 받아가지고 수사에 나서려고 했는데 지금 법원에서 영장을 내주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냥 거액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무슨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긴 좀 어렵다. 네. 그래서 검찰이 어떤 혐의점을 잡고 법원에다가 던졌는지를 사람들이 지금 궁금해하고 있지만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보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판사가 그 앞서 라임 김봉현 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라고 해서 이것도 또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이 부분은 조금 강제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대처할지도 좀 봐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 민주당은 일단 진상조사단을 구성을 하고 자체 조사에 착수를 했는데요. 진상조사단장 김병기 의원, 뭐 홍성국 의원, 이용우 의원, 김한규 의원 등 당내 경제통, 금융통으로 구성을 했고요. 네. 특히 이용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가상자산도 그 공직자의 재산 신고 대상으로 넣자라는 개정안을 발의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그 뭐 자체 진상조사, 김남국 의원한테는 코인을 팔아라 이런 그 권고를 했다고 네. 하는데 그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좀 관심이 되지만 이렇게 발의된 공직자윤리법을 민주당이 어떻게 통과시킬지 그 부분도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 같습니다. 네, 오늘 다정한 뉴스 5분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